백현우와 윤은성을 속이는데 성공한 홍해인은 자신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모두에게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윤은성이 자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자신의 병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현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술 취한 고백을 듣고 백현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홍해인은 최선을 다한 뒤 백현우를 바라보았고 백현우도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어딘가에 서서 건강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눈물을 참았다. 한편 홍해인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 뒤 두통이 심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인이 기절할 것 같았고 백현우가 재빠르게 붙잡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백현우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어 지켜보는 가족 모두가 홍해인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될 예정이다. 홍해인 씨 가족들은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홍해인의 상태를 알고 모두가 안타까워했고 특히 홍해인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어머니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홍해인은 치료를 받고 괜찮아질 것이고 백현우에게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백할 것으로 보인다. 기절 당시 조백현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홍해인 가족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한편 홍해인은 서울에서 치료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백현우의 아파트에서 머물게 됐다. 특히 홍해인 씨가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 이후 이제는 홍해인 씨 가족이 이 문제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됐다. 그 소식이 그들을 응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해인이 차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백현우는 홍해인이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도록 혼자 울게 놔두며 밖에 있다. 그녀는 좋은 길을 위해 울고 나갔고 백현우는 조홍해인의 셔츠를 붙잡았다. 노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며 백현우는 홍해인에게 내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말하고 둘만의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는 수줍은 순간도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백현우는 예전처럼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된다. 아침에 홍해인은 먼저 일어나 자고 있는 백현우를 만나러 갔다. 그녀가 그의 눈썹을 만지자 조백현우가 잠에서 깨어나며 둘 사이의 상황은 어색해졌다. 홍해인은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닌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백현우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이혼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백현우에게 이혼했다는 사실만 설득했다. 그래서 윤은성이 백현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폭로하면서 백현우를 남편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백현우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편 홍해인과 윤은성과의 대화 녹취록의 도움으로 백현우의 인사가 취소될 수 있어 백현우와 윤은성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로써 백현우 변호사는 최고법무 책임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윤은성은 홍해인이 자신에게 한 일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백현우를 선택했다. 윤은성은 홍해인에게 압력을 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백현우가 이를 인지하고 윤은성에게 다가가 경고했다. 그러나 윤은성은 백현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백현우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홍해인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백현우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이나 조홍해인을 속이고 싶지 않아 자제했다. 한편 홍해인은 이제 언두리에 익숙해져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백현우가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로 조씨의 머리를 말려주는 것처럼 홍해인도 소박한 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다. 윤은성 덕분에 홍해인과 백현우의 관계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끈끈한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언두리에서 홍수철은 홍해인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한 후 윤은성으로부터 아내를 지키기 위해 백현태에게 복싱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홍수철은 정말 진지하고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다. 다이 역시 홍수철과 마찬가지로 홍수철을 기억했다. 특히 홍수철이 아기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기억한 뒤였다. 빛이 다가올 뻔한 순간 지켜내야 할 아기를 홀로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조홍수철을 향한 마음은 더욱 강해질 예정이다. 오히려 홍범자는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윤은성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홍범자는 윤은성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몰래 그를 바라보려고 했다. 언두리의 홍범자는 모슬의 여사가 회장의 법적 후견인이기 때문에 홍범자에게서 회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윤은성은 베리를 가져와 밤에 만나자고 했다. 처음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홍범자는 윤은성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윤은성이 홍범자를 안모친과의 만찬에 초대한 것은 홍범자가 예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홍해인 가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은 윤은성에게서 회장의 비금을 되찾는 일이다. 윤은성은 안을 만나기 위해 방에 들어가기 전 윤은성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고 여사는 현재 윤은성과 모슬이가 비밀 자금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은성은 자신이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은성 사무실의 재활용 종이에서 제안을 수집한 후 회장이 비밀 자금을 어디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는 잠재적인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김양기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비밀 자금에 대해 전혀 힌트가 없던 윤은성에게 백현우는 그의 계획을 알아차린 홍혜인 패밀리의 도움을 받았다. 돈을 빼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홍혜인 가족은 이 회장이 돈을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혼범자는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이 깊어 돈의 은신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족을 자주 떠올리는 회장은 가족과 관련된 돈을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기절 직전 그는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사이 회장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다시는 의식을 잃을 수 없어 의식을 잃은 척할 것 같았다. 이를 통해 모슬의 부인이 자신을 배신한 이유도 밝혀내겠다. 한편 백현우와 홍혜인은 비밀 자금을 찾으려 하던 중 윤은성이 보낸 누군가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백현우가 계속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윤은성은 쫓기며 백현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백현우는 고의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지 않고 차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 짧은 경로. 하지만 모슬이는 백현우가 완벽하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자, 눈물의 여왕 10화에서 생각보다 분량을 많이 확보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혜인이 엄마. 혜인이 엄마가 용두리에 와서 생각보다 분량 요정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우 엄마한테 어차피 올이 잠깐 있는 거라며 언니네 별장으로 금방 갈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용두리 식구 중에 제일 바닥으로 치닫는 인물 아니에요? 미용실에 가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수모 아닌 수모를 겪고 쪽팔림을 당하고 11차에서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가지고도 체면을 구겼죠. 하긴 저도 저 상황이었으면 커피가 제일 땡기긴 했을 것 같아요. 간증 날 때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하게 때리는 거, 이걸 대체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더라. 가방은 수천만 원 하는 에르메스인데 몇천 원 하는 커피 한 잔 못 먹는 신세. 카드도 연회비 제일 비싼 VIP 카드들만. 하지만 혜인 엄마 가는 길에는 그녀를 구해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현우 엄마. 역시나 쿨하게 등장하더니 커피를 수십 잔을 결제하더라고요. 그리고 혜인 엄마 것까지 사주나 했는데 공짜가 아니래. 이게 뭔 소리람? 그러면서 바로 자신의 과수원 밭에서 현우 엄마에게 일을 시키는데 사실 여기서 살짝 갸우뚱하지 않았어요? 아니 딱 봐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러지. 무슨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과수원 와서 일당으로 버셔서 갚으세요라니. 누가 봐도 무리수 설정이죠. 누가 사돈한테 일을 시키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혜인 엄마와 현우 엄마의 관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혜인 엄마에게 현우 엄마가 멘토 역할이라고 할까요? 깨작깨작거리던 밥상에서도 제일 먼저 한 그릇 다 비우고 그렇게 수면제를 달고 살던 불면증도 그냥 단번에 꿀잠행. 혜인 엄마를 위해 현우 엄마가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번 마주쳤었는데 그때마다 대화관을 현우 엄마가 어른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두리에 내려온 상황에서 현우 엄마가 제대로 인생을 가르쳐주는 거죠. 현우 엄마가 돈만 많지 인생에 대해선 거의 깊이가 전혀 없다는 걸 느꼈을 테니까요. 심지어 혜인이가 서울로 가기 전 집 앞에서 모녀가 말다툼하는 것도 현우 엄마가 보게 설정됐더라고요. 지금 자기 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딸을 몰아세우는 꼴이 참 어이가 없었을 듯. 하지만 별말 안하고 혜인이를 떼어내서 데려다주는 걸 자처합니다. 마치 큰 엄마처럼요. 이제 혜인이가 쓰러지면 혜인 엄마도 드디어 현실 자각이 들 텐데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요. 이때 현우 엄마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차피 모두 용두리에 다시 올 거잖아요. 자극함에 빠진 혜인 엄마에게 멘토로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사돈이 아니라 인생을 알려주는 관계가 되어가는 두 여자. 그걸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요? 이 관계성도 되게 중독적이야 매력 있어.